예, 2021년 7월 20일 배상훈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다가 경향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났네요. 단독으로 해서 내로남불 경찰 코로나19 재확산에도 합숙 교육 고집이라고 하는. 글쎄요,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찰 내에는 사실은 그 내부 교육기관이 몇 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경찰 수사연수원 같은 거고요. 인재개발원도 있고, 물론 이제 그 경찰대학은 아시겠지만 경찰대학은 이제 신입 이제 간부를 만드는 그런 형태인 거고, 그건 이제 일종의 학교 같은 거죠. 물론 형태는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좀 성격이 다르고, 중앙경찰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순경들의 신입 순경을 교육하는 데입니다. 실제로, 경찰대학이나 중앙경찰학교 같은 경우는 멈출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경찰을 배출해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퇴직하는 경찰들이 있고 그 수요 공고를 맞춰야 되니까. 물론 이제 경찰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소신이 경찰대 폐지고, 그렇지만 좀 더 경찰대의 입학을 현직 경찰에서 재교육기관으로 해야 된다.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경찰, 예전에는 경찰 수사보안연수소, 수사보안연수원 이런 개념을 썼었습니다. 예전에 부천에, 부평에 이제 경찰 종합학교 이런 개념이 있어갖고 여러 가지 보수 교육 같은 경우를 했던 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경찰 인재개발원가 이라든가 아니면 경찰 수사연수소 같은 경우로 바뀐 거죠. 왜냐하면 경찰 인재개발원은 경찰 전체적인 형태의 보수 교육을 하는 형태인 거고, 경찰 수사보안연수소가 수사연수소는 수사기능 관련된 부분을 합니다. 서울의 장안동 같은 데에서 장안동 수사보안연수소 이렇게 불렀게 됐는데, 지금은 다 아산에로 옮겨갔습니다. 중앙경찰학교 빼고는. 부평에 있는 종합학교도. 그러니까 부평에 있는 종합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경찰의 종합적인 보수교육을 담당한다고 치면은, 장안동에 있던 경찰 수사보안연수 수사 관련된 부분이었죠. 근데 사실 장안동 수사보안연수 같은 경우 사실 별로 가르치는 것도 없었고, 굉장히 짧았고, 별로 배우는 것도 없었다. 근데 이제 아산으로 옮겨가면서 좀 달라졌다는 얘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수사 전문성이라든가 수사관 인증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갖고, 그나마 이제 좀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걸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현장 경찰들의 그 업무를 배우는 건 대부분 도제 방식으로 배우고, 그걸 또, 그러니까 도제가 중심이고, 나머지 이 교육 갔다 오는 것이 부가 되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형태의 경찰의 어떤 영역을 뽑은 후에 그 사람들을 조금 경찰의 업무에 맞게끔 조금 더 좀 세련화시키고 업무에 맞게끔 맞춘 후에 그 일에 투입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1, 2년 뒤에 또 보완 교육을 해야 돼.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건데, 예전에 이제 그냥 가만히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경찰을 다 때려 채용을 해갖고, 특채도 많았고, 보안 특채부터 무도 특채 별별 또 이제 101등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애들을 뽑은 다음에 실제로 수사 투입을 하려고 하니까, 아니면 일반 어떤 개개의 어떤 업무에 투입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도제로 대부분 하고 이랬던, 그게 아직도 사실은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제
경찰 수사연수원이라든가 경찰 인재개발원 같은 데는 조금 나름의 전문성 있는 이 수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업무 영역에서 경력 있는 사람들, 또 경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또 좀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실제로 민원에 투입됐을 때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익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툭 했을 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제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은 왜 그랬냐면 이전에는 수사의 주체가 검사였기 때문에 굳이 수사 영역이나 이런 데는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고, 뭐 정보라든가 보안 같은 경우도 굳이 뭐 이렇게 정규 교과 같은 거로 배워가 그러지 않고 그냥 아름아름 내림내림으로 했던 부분들. 근데 또 은밀주의, 또 뭐 비밀주의 이런 형태로 됐고, 경비나 이 보안은 군대식으로 운영됐고, 정보도 마찬가지고, 교통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낫지만 그것도 뭐 별 차이 없었고, 이런 형태였다가 전문화된 이제 뭔가 기관을 만들라고 하려고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계속 수사 능력 부족하다, 전문 역량 부족하다, 실제로 뭐 별 능력도 없다. 더더군다나 지금 갑작스럽게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또 거기에 하중, 비전문가들,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업무만 맡고, 또 경찰 수뇌부 이런 애들이 실제로는 그 부분을 이 어떤 뭐 아동학대 문제라든가 뭐 성범죄 이런 성범죄 같은 거 터졌을 때 부랴부랴 뭐 자기 업무용 매뉴얼 개발한다 막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되지도 않고, 해놓으면 뭐가 되겠지 뭐 이런 식. 그런 상태에서 이제 특채 또 채용했다가 또 기존 인원과 뻑이 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찰 채용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된다. 즉 전문적인 형태의 계급이 아니라 전문적인 업무 형태로 뽑고, 그 업무 형태는 기본적으로 업무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뽑고, 거기에 그 맞는 사람은 퇴직할 때까지 그 일을 하게끔. 물론 어느 일정 정도 지난 다음에 자기가 못하겠다고 하면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의무 복무 연한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그냥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그 위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행정경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도 없고 어떤 권력을 탐하는, 아니면 뭔가 지휘관 계급만 높아갖고 뭔가 지휘만 하려고 하지 실제로는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전문성도 없고 능력도 떨어지고, 실제로 능력 있는 애들은 밑에서 계급이 낮은 상태 발발 기다가 이제 뭐 지구대로 나가다가 퇴직하고, 그러니까 그게 축적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래서 각 전문화된 분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조직과 인력 이런 것들이 예산 이런 것들이 전문화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급 위주로 가고, 또 이 도제식으로 가고, 그걸 이제 업무 배우는 거를 일종의 부캐 형태로 하는 이런 식이면은 경찰의 미래는 없다. 항상 제가 주장해온 바입니다만은,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쳐도 지금 이제 코로나19 4차 유행인데, 아산에 있는 경찰 수사연수원에는 안보수사 심화과정 등 해갖고 몇 개에서 그 과정이 합숙훈련 교육을 받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계획된 거기 때문에, 계획된 걸 함부로 없앨 수 없고, 왜냐하면 그 인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과정을 통과한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국민적으로 이제 이 어떤 거리두기를 하는 과정인데, 여기서만 합숙 교육을 하면은 이게 말이 되느냐? 비대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비대면으로 수사를 배운다는 게 사실은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안보 수사를 배워야 되는데 줌 같은 거로
한다고 그게 되겠느냐?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 실제로 안보수사를 배운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서 뭘 배우느냐? 그럼 같이 합숙하면서 어떤 내용을 강사가 가르쳐주고, 실습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두 가지 문제가 같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하자면 예를 들면은 제가 늘 말씀드린 연구년이라든가 학습년이 필요하다는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집중적인 형태의 실전평가, 그리고 교과목 평가, 그리고 실전평가, 이것을 통해서 점수를 얻고 실제 그걸 할 수 있게끔 테스팅도 하고 일종의 그 인턴십도 하면서 일정적인 점수라든가 평가가 진행된 사람이 안보수사 무슨 어떤 영이든 투입이 돼야 된다.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이 하고 있는 55명의 안보 합숙 교육을 하고 있는 애들이 실제로 그렇게 전문화되고 그 실전을 다룰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교육 과정이냐? 그건 저는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수사연수원이라든가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물론 제대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사실은 이 교육 과정이나 이 연수 과정이 좀 허접해요. 왜냐, 허접하다는 건 뭐냐면 걔네들을 그렇게 배운 다음에 실제로 걔네들을 띄워갖고 현장에 투입해서 너 할 수 있어? 해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그냥 일종의 어떤 뭐 마스터 코스라든가 아니 뭔가 그거면 자격증만 따고 아니면 코스만 통과해 갖고 하는 일종의 그런 어떤 보수 교육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여태까지 업무를 진짜 배우는 거는 자기 선임이나 에서 했고 또 팀에서 잘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거기에 그것만 따라가기만 하면 됐고 실제로 그 개인이 그 업무를 해갖고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열에 몇몇이 할 수 있느냐, 사실 그건 좀 회의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예전엔 이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 수사의 주체가 검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만 최소한만 했으면 됐고 또 팀으로 이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군대식으로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개개의 수사관의 역량이 수사의 역량이 되는 시대가 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경찰수사연수원이나 아니면 경찰인재개발원 같은 데서 그걸 그렇게 되느냐, 그리고 실제로 자치경찰 문제, 수사경찰 문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경찰의 전문 분야를 진짜로 제대로 빡세게 해서 그거 통과했을 때 할 수 있느냐. 근데 실제로 이 안보수사 심화과정이라고 하는 게 기껏해야 몇 달? 아무리 길어도 몇 달. 보통 한 3주. 이런 정도? 기껏해야 한 5주? 사실 그걸로 되겠느냐. 일단은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걱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대면으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사실 이런 빡센 교육, 그리고 나중에 이걸 평가해서 떨어뜨리고 어떤 과정에 실제로 혼자 투입돼 갖고 해도 안 되는 애들은 또 교육도 이런 식의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느냐. 아니, 그 부분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까지 해야 된다. 그래야지 실제로 대민 업무라든가 수사 업무라든가 아니면 수사 외에도 다른 업무에 투입됐을 때 그냥 행정 업무 같은 경우는 그냥 행정 배우는 거 정도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건 배워서 오면 되는 거니까 다른 데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경향신문의 이 기사를 보고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실 조금 눈치를 봐서 내로남불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면은 사실 이 유행할 땐 조금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약간 좀 늦추든가 좀 돌려보내든가. 근데 또 웃긴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언제 또 풀릴지 모르니까 경찰 애들 입장에 수뇌부 입장에서는 무리가 되더라도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어요. 이게 좀 무리하죠.
근데 그러면 정확히 얘네들을 어느 분야에서는 대면으로 하고 반드시 어느 분야에서는 비대면으로 해도 되느냐, 그런 어떤 학습 분석, 그 업무의 숙달에 대한 트레이닝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은 됐느냐? 저는 안 됐다고 보는 거죠. 보통 물론 이제 이 기자는 좀 뭐 악의적으로 쓰지는 않았는데 이런 게도 하는 거죠. 같이 밥도 먹고 저녁에는 뭐 연선 인근 식당에 술집도 찾기 한다,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얘기지만, 실제로 뭐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경찰이라 하더라도 저기 수사 연수를 받을 때 수사 연수 주간에 받고 그것도 근무의 일환이니까 사실 뭐 그 근무 끝난 다음에 개인 시간 때는 사실 4인 미만 뭐 일반 방역 수칙만 지키면 되거든요. 사실 요거는 이 경향신문의 기자가 요거는 좀 오버한 부분도 있지만 핵심적인 건 그거라. 제가 보기엔 이건 아니다. 핵심적인 거는 경찰의 이 수사관한테 수사 교육을 시키는데 얼마나 제대로 되고 진짜 제대로 수사관을 만들 수 있는 교육 과정인지 일단 그게 먼저. 그런 면에서 비대면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한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대면으로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면 해야죠. 무리가 되더라도. 왜냐면 지금 당장 시민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인원이 모자라다, 지금 꼭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감염을 무릅쓰고라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은 그건 해야죠. 그리고 나서 엄격하게 백신 맞고 통제된 상태에서 외부에 나가지 않게, 거기서 꽉 격리 상태에서, 모두가 격리 상태에서 배우고 2주 뒤에 격리, 들어오기 전에 2주 격리, 이런 것만 지키면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예 거기는 통제된, 격리된,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만 하면은 그게 100명이든 1000명이든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상태는 사실은 일종의 그 바이러스가 없는 상태로 꽉 솔직히 말하면 가둔 상태에서 교육을 받는 건데,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교육은 받으면서도 그냥 뭐 저녁에는 나와서 술 먹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접촉하고 또 가서 집단적으로 또 대면 교육하고 합숙하고, 그럼 당연히 바이러스 오르죠. 이렇게 관리가 안 된 상태, 관리도 안 되고 집단 감염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조용조용히 그냥 쉬쉬,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 이래서 되느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문무대왕암에 지금 뭐 개판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함을 잃은 거죠. 해군이 생각해보세요. 해군이 자기 함에서 이함할 때는 마지막 최후의 함장은 남아서 그 함과 같이 자폭한다, 자침시킨다, 뭐 이런 것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 함을 잃은 거예요, 해군이. 그런 해군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함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함을 지들이 떠났어요. 해군인데 쪽팔리지도 않나?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무대왕함은 4,500톤급의 아주 비싼 거예요. 그 최신형의 그 이순신급이에요. 그 말하자면 이 종합작전도 다 할 수 있는, 거기에 특수부대도 들어가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백신도 국방부 놈들은 뭐 하길래 백신도 안 맞춰. 너무나도 느슨해. 책임도 안 져. 그냥 설렁설렁. 그따위로 해갖고 어떻게 국가안보 지랄이고 뭐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싹 다 바이러스 걸려갖고 거기서 아예 함을 잃어버린 몇 조짜리, 예? 몇 조짜리 문제가 아니라 수백 명이 다 몰살할 수도 있는데, 저 따위의 정신상태를 가지고 무슨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겠냐. 그건 떠나서 그러니까 너무 아니하다. 군인 애들도 그렇고, 소위 말하면 제가 늘 말하는 똥별들, 국방부의 이런 수뇌부 놈들 처먹기만 하고
그러니까 월급 처먹기만 하고 제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진짜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런 똥별들, 그런 장교들이 있으니 참 갑갑한 거죠. 지금 경찰의 이 애들도 좀 많이 아쉽죠. 이게 되겠습니까? 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 글쎄요. 어쨌든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경찰청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지금 또 하나가 이제 경찰청의 이용구 봐주기. 그러니까 이제 전 법무차관이죠. 서주경찰입니다. 그 유명한. 이제 이용구 봐주기 감찰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서장하고 형사과장, 팀장, 수사관들도. 그러니까 참 웃긴 건 그런 거예요. 분명히 그 이용구가 공수처장 후보까지 올라가서 상당히 힘 있는 사람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뻔뻔하게도 몰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서초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은 이용구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까지 된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뒤에 유력인사인지 몰랐다. 그런데 문제는 담당 수사관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서초서 형사과장과 팀장은 불송치. 그러니까 이제 죄가 없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느냐? 수사관이 지가 뭐라고 이용구를 봐줬겠느냐? 이건 어느 경찰 애들 물어봐도 당연히 지가 당연히 팀장, 과장, 서장 라인으로 보고를 했겠죠. 자기가 직접 서장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팀장한테는 직보를 했을 거예요. 이거 지금 문제가 이 사람이 이런데 결국은 꼬리를 잘라낸 거잖아요. 이게 참 그래요. 너무나도 더럽죠. 쫄다고만 희생시키고 지들은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그 의리도 없고 쪽팔림도 모르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그 서초 경찰서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미안하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식 정도는 바라지도 않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쫄다고만 희생시키고 지들은 빠져나가고 쪽팔린지도 모르고. 이게 그 정도 쪽팔린 걸 알았으면 사실 뭐 지금 서초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난장판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또 감찰을 했는데 전 감찰이 이미 진행된 줄 알았어요. 이제서야 한대요. 조용해지기 기다려갖고 은밀하게 이렇게 해놔봐요. 그러면 제대로 감찰이나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경찰청에서 이 감찰하겠습니까? 보통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뭐 불문 아니면 대충 견책 정도? 쫄다고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러니까 참 욕은 욕대로 먹는 거죠. 어쨌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쫄다구들이 머리를 쓰는 거죠. 다 그 윗사람들하고 통화한 거 녹음해놓고 증거해갖고 나 혼자 꼬리 자르려고 하면 같이 죽는다. 몰라요. 지금 이제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서초서 경찰서장과 과장이 관계되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봐서는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 건데, 근데 뭐 몰랐다고 하니까 몰랐고 그냥 의압 청탁이 없었다고 하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이제 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알고 있었어. 과장이나
서장이.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이심전심이죠. 말을 하지 않아도 여태까지 이 관행상 어떻게 온 걸 뻔히 알니까, 그럼 담당 수사관이 그러면 이용구고 뭐고 난 상관없다고, 난 바로 특수폭행으로 하겠다고.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그럼 난리가 나겠죠. 팀장한테 불려가고 과장한테 불려가고 서장한테 불려가고 작살이 나겠죠. 그러니까 물론 내압을 한 것도 아니고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청탁을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뇌물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압력이라고 하는 게 맥락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맥락. 하여튼 이 서초서의 이용구 전 차관 건은 좀 많이 씁쓸합니다. 씁쓸하고 대한민국 경찰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모른다고 하니 뭐라 그러겠습니까? 계속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얘기였어요. 이건 예전에도 보셨을 그 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거는 2015년입니다. 이게 사실 근데 2019년도 MBC PD수첩부터 보도됐어요. 2015년에 전혀 모르는 여자 아이인데 약간 지적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강간당했다는 이유로 이제 무고가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알리바이라든가 증거 같은 거 봤을 때 전혀 이 사람은 걸릴 것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허술하게 수사를 한 거죠. 경찰, 검사 다. 거기다가 판사도 똑같이. 왜 그랬냐 했더니 원래 진범은 사실은 그 피해자의 고모부란 놈인데, 고모란 그년이 그 피해자한테를 너 이렇게 해야 돼,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 저 사람이 그랬다고 해야 돼, 이런 거죠. 이게 무고죠, 무고. 그런데 그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실은 이 심신미약이니까 사실은 그 고모가 자기 남편을 살리려고 무고시킨 거죠. 그럼 이게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경찰도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다, CCTV 봐라, 하이패스 봐라, 카메라 봐라. 근데 경찰 측에서도 조사도 안 하고 무시하고 모텔 CCTV, 그러니까 그 성폭행을 당했다고는 CCTV도 확보하지 않고 단지 전화로 그냥 진술만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적 증거가 수반이 돼야 기본이고, 그것이 없을 때 진술로 가는 건데 그냥 쉽게 간 거죠. 제가 저 사람이 강간했다고 하니까 그래, 저 사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확인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 검사도 똑같고, 그걸 증거를 확인해야 되는 판사도 똑같고, 이따위 수사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2015년도에 발생했고, 이것이 이제 그 딸이 만삭인 상태에서 그냥 자기 아버지 살리려고 쫓아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겨우 증거 모아갖고 겨우 이 무죄 입증을 해냈어요. 너무나도 처참하죠. 사실은 이것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이 해야 되는 거를 일개 시민이 한 거예요. 일개 시민도 할 수 있는 거 경찰, 검찰, 법원은 왜 안 했느냐? 왜 못 했느냐? 그냥 개판이죠. 그 피해자를 쫓아가서 그냥 사정하고 지시를 말달라 해갖고 겨우.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 다음이죠. 더 웃긴 거는 진범은 이렇게 진범이 잡혔잖아요. 근데 얘는 잡힌 후에 반성하고 자백했다고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대.
근데 이 정작 무고를 당한 이 아버지, 이 진짜로 당한 사람은 괘씸죄가 걸려갖고 6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이게 말이나 되느냐?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얘기냐? 대한민국 얘기입니다. 불과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2019년도의 얘기예요. 물론 사건은 2015년도, 16년도에 벌어졌지만은 도대체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놈은 도대체 뭘 한 거고,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검사놈은 도대체 뭐 한 거고, 그리고 판사는 도대체 뭐 했느냐? 구속돼 있는데. 그나마 그러면 이제 이 검사와 경찰의 그 이제 엉뚱한 그 수사라든가 기소를 처벌을 하려고 국가배상,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법원에서는 물을 수 없다. 왜? 걔들이 수사를 미흡하게 한 건 맞다. 근데 책임 물을 정도는 아니다. 아니 근데 이게 미흡한 건가요? 범인을 바꿨잖아요. 실제로 이게 고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대가리에 진짜 제대로 정신 박힌 놈들이 어떻게 이런 이따위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이 참 더러워서 판사는 그걸 또 책임을 못 묻는다고 하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이나 검찰이 뭐 제대로 뭐 한다, 무슨 성과를 낸다, 막 뭐 하지만 이런 건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경찰이나 검찰은. 그런데도 제대로 잘났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경찰에 위법한, 검찰에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공소시효가 정지되게 만들어야 되고, 또한 그 이전에 내부 감찰이 엄격하게 해야 된다. 지금 이건 내부 감찰이 엉망이죠. 아무것도 된 게 아니에요. 그럼 검사도 마찬가지. 내부 감찰이 그냥 꽝이에요. 그러니까 다 팔은 안으로 감는다. 이런 경찰과 검찰을 믿고 어떻게 시민들이 편히, 그 판사는 또, 법원은 또 이걸 처벌할 수 없다. 그럼 법을 바꿔야 된다. 법을 바꿔도 얘네들 찬성을 못하죠. 제가 항상 이렇게 목에 피 터지게 이런 걸 떠들어대는 이유도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부 감찰 확실해라, 외부 감시가 있어야 된다, 밥그릇 같이 그 처먹는 놈들 같이 뭐 무슨 위원회 같은 거 만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진상규명 확실해야 된다, 맨날 얘기 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거죠. 또 근데 문제는 또 이런 얘기는 언론이 다루지도 않아요. 겨우 MBC PD수첩이 2019년에 다뤘어요. 그 뒤에 이걸 다룬 언론이 거의 없어요. 잠깐 해다 말아요. 언론도 한 통속이죠, 사실은. 경찰, 검찰, 법원, 언론. 그럼 일반 무고한 시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까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